소녀의 얼굴엔 태어날 때부터 붉은 점이 있었어요. 태극권을 수련할 때만 그 점이 신기하게 사라지죠. 하지만 진씨 태극권은 남자에게만 전수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연습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작은 그럴듯했지만 정수는 깨닫지 못했죠. 수련을 마치면 점은 다시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이 흉한 점 때문에 다른 하녀들에게 늘 멸시와 괴롭힘을 당했어요. 힘든 일은 전부 소녀의 몫이었죠. 어느 날 산더미 같은 빨래가 소녀에게 던져졌습니다. 못생겼으니 더 일해야 한다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연약해 보이는 소녀 안에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는 거요. 사람들이 떠나자 소녀는 태극 자세를 취했습니다. 가볍게 발을 구르자 옷들이 마법처럼 물통 안으로 날아들었어요. 두 손으로 물살을 휘저으며 태극권으로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물통 가장자리에 올라서서 발에 힘을 주자 물과 옷이 고속 회전했어요. 내공을 주입하며 가볍게 외치자 옷들이 순식간에 깨끗해졌습니다. 소녀는 어릴 때 진씨 가문에 입양되었어요. 도련님이 점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소녀를 안쓰럽게 여겼죠. 그래서 몰래 태극 신법 몇 구절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몇 구절만으로 소녀는 경이로운 경지에 도달했어요. 반면 도련님은 정식 계승자였지만 소녀의 점을 치료하려고 의술에만 매달렸습니다. 무술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어느 날 소녀의 수련 소리가 너무 커서 뒷산의 노조를 깨웠어요. 눈앞의 광경의 노조는 경악했습니다. 자신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였기 때문이죠. 노조가 어디서 배웠냐고 묻자 소녀는 당황했어요. 도련님이 가전무공을 누설한 게 알려지면 큰일이니까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사살을 청한 거예요. 하지만 노조는 중상을 입어 말을 마치기 전에 쓰러졌습니다. 소녀가 급히 도련님을 불러 치료했어요. 도련님은 자신이 구한 노인이 실종된 가문의 노조인 줄 몰랐습니다. 노조는 상처가 심하고 원수가 숨어있어 신분을 숨기기로 했어요. 다시 소녀 앞에 무릎 꿇고 사살을 청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은 하녀일 뿐이라며 사양했어요. 노조는 남자에게만 전수하는 규칙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회복되면 반드시 그 규칙을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한편 가문 내부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의 사촌형이 계승자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가주에게 도련님을 신주문에 대릴사위로 보내라고 부추겼습니다. 도련님은 격렬히 반대했어요. 노조가 신주문에게 당해 가문이 몰락했는데 어떻게 무릎 꿇겠냐고요. 하지만 숙부와 사촌형은 소녀를 묶어놓고 도련님을 미혹했다며 몰아세웠습니다. 도련님은 죽어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모두 앞에서 오직 소녀만 사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현판이 발길질에 날아갔어요. 신주문 소주 주열성이 여동생과 함께 혼인을 강요하러 온 거예요. 도련님에게 이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자 분노했습니다. 주열성은 자기 무사들을 이기면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의술에만 전념한 도련님은 무공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136kg짜리 거한들이 순식간에 도련님을 에워쌌어요. 꼼짝도 못하게 됐죠. 소녀는 태극을 몰래 배운 죄를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내공을 도련님에게 주입했어요. 강력한 기운이 폭발하며 거한들이 전부 날아갔습니다. 주열성이 직접 나섰어요. 힘을 조절해 한 주먹을 날렸는데 3초도 안 돼 도련님이 무너졌습니다. 가주는 멸문을 걱정해 아들에게 따라가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도련님은 죽어도 옥수만 사랑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주열성이 살기를 품고 소녀에게 주먹을 날렸어요. 도련님이 망설임 없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이 장면에 주열성의 여동생이 폭발했어요. 모두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열성이 동문절기를 펼쳐 도련님을 먼저 처리하려 했어요. 소녀는 도련님이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실력을 숨길 수 없었어요.